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번 살펴보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요. 하나는 이제 77% 당원이 불참한 이런 이제 명주당,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이 주인 명주당 전당대회. 한마디로 이제 개딸들만의, 그들만의 리그, 개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이런 이제 전당대회가 과연 이게 정당성이 있느냐? 정당성이 있느냐? 77% 당원이 불참을 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23% 당원만이 투표했다? 이게 정당성이 있을까요? 제가 어떤 이게 시사전자의 기사를 봤더니 분석해 놨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23%만 참여하면 나가라식이고 무효식이고 새로 한다. 23%만 반원 중에 한 20명이 있는데 5명이 투표하면 이게 반장 선거입니까? 10명이 23%면 10명에 2.3, 20명이 5명 아니에요. 20명이 반에 반장 선거하는데 5명이 투표하면 이게 유효합니까? 그냥 새로 해야지 무효화식이고. 그러니까 77%의 당원이 외면했다. 여기서 이재명이가 9대명이 대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9대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9대명에 맞춰 90%인데 근데 전체가 23%가 밖에 참여 안 했잖아. 오히려 당원들이 절반 이상 참여해가지고 차라리 7, 80% 노는 게 정당성이 있지. 당원이 23%만 참여해서 거기에 90% 찬성해봤자 무슨 이게 정당성이 있느냐 말이지. 이거 얼마 보더라도 이재명의 뿌리가 흔들흔들한다는 게 이거예요. 아예 그 참가를 안 하는 사람에게 이재명을 적극 지지한다 볼 수가 없죠. 이재명을 적극 지지하면 투표 참여하겠죠. 그 투표 참여가 어렵습니까? 특히 호남일수록 투표 안 한다. 전북이 20% 초반, 호남일수록 투표 안 한대면 호남이 이재명을 버렸다 이 말이죠. 버렸다. 야, 저는 이렇게 낮은 우리 국민의힘은 40% 후반입니다. 반도 안 되잖아요. 23%면. 이거야말로 개딸만의 리그로 전락한 이러면 과연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가? 이거 두고두고 이재명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제 최종 투표율도 20%대에 머물지 않을까 초반에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다면 정당성은 뿌리채, 송두리채 흔들린다. 이렇게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궁금한 게 2개 정도가 좀 궁금하죠. 하나는 이제 정봉주가 어떻게 될까? 순위가. 그 다음에 전현희가 승부수로 그냥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다. 권익위원회 국장을 죽인 살인자다. 이래가지고 개딸들한테 눈물겹게 개딸들한테 한 표 주세요. 내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 살인자라고 내가 했는데 내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겹게 호소하고 있는데 전현희가 지금 6등이거든. 0.2%. 이현주하고 거의 박빙으로 5등, 6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현희가 이기느냐, 이현주가 이기느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정봉주가 저는 정봉주가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고 정봉주가 입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정봉주가 이제 JTBC 기자들 만나가지고 입이 가벼우니까 사고를 친 거래요. JTBC 기자 만나가지고 이제 이재명이를 신나게 깐 거예요.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박원석 정의당 의원 통해서 이제 이게 다 알려져 버렸잖아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JTBC 기자하고 이제 정봉주하고 대화한 거, JTBC 기자가 정보 보고 올린 걸 박원석이 보고 이제 걱정이 되니까 정봉주하고 통화를 했더니 정봉주가 이제 박원석한테 신나게 이재명이 절대 대통령 안 돼. 윤석열하고 똑같은 과야. 그러면서 최고위원들 소꿉장 나와서 몇 명 모아봤자 정권 못 바꿔. 그리고 내가 만장일치되니까 내가 최고위원 되면 한번 두고 보자고.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걸 박원석 의원이 SBS 김태현 쇼에서 폭로를 했잖아요. 폭로를.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사태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봉주도 이미 베린 거 뭐 이제 크게 한번 질러보자. 아니 이래가지고 뭐냐면 그냥 명팔이 하는 사람들, 이재명 팔이 하는 사람들 내가 이게 뿌리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오히려 크게 질른 거예요. 자기가 원래 말실수해가지고 막 완전히 비난이 쏟아지니까 오히려 역으로 강공으로 나가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랬는지 아예 그냥 이재명 주위에 이재명 팔아가지고 정치하는 대표적으로 더민주혁신회의 이자들에게 그냥 뿌리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야 정봉주 너 사퇴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여파가 순위에 어떤 변동을 줄까? 뭐 이런 이제 호기심이 있는 거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른 지상파나 다른 방송에 가면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봉주를 싫어합니다. 원래 정봉주 안 찍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 더 안 찍을 놈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정봉주도 나름대로 팬덤이 좀 있죠. 낙곰수가 팬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보다는 적어도 이재명이도 팬덤이 많지만 정봉주도 팬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위 크게 변동은 없다. 뭐 2등 저는 2등 아니면 3등 김병주가 떠오르니까 2, 3등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순위 큰 변동은 없다. 다만 앞으로 정봉주가 상당히 개딸들한테 시달릴 거예요. 수박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낸 게 정봉주잖아요. 근데 제가 수박으로 흥하면 수박으로 망한다. 왜? 뭐든지 칼로 일었으면 칼로 망해요. 수박으로 일었으면 수박으로 망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가장 수박으로 공격당하는 왕수박이 정봉주다. 앞으로 그 험난한 개딸들과 싸움이 벌어진다. 절대 타협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오랜 원한 관계에 있으니까 타협이 안 돼요. 이번에 뭐 최고의 순위 안에 들어가면 계속 삐끄덕 앞으로 최고위원 할 때마다 정봉주가 어떤 발언을 할지 앞으로 재밌지 않을까 이런 데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현희는 어떻게 될까? 전현희는 역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봐요. 왜냐하면 전현희가 살인자라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공개한 게 개딸들한테는 먹히거든요. 개딸들이 막 열광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절반 넘게 남았어요. 절반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가 30%예요. 그 다음에 대의원 투표가 14%예요. 그 다음에 책임당원도 아직 서울하고 안 했잖아요. 앞으로 절반 이상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민주당 개딸들이 볼 때 전현희는 이제 문재인 표가 좀 있어요. 문재인 때 권익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문들 표가 전현희한테 좀 있는데, 근데 거기에 개딸들까지도 전현희 잘했네. 윤석열, 김건희를 살인자로 해서 잘했네. 이래가지고 표가 좀 나오면 저는 뭐 이현주가 떨어지고 전현희가 지도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근데요, 전현희는 오늘 이종배 의원, 역시 이종배입니다. 서울시 의원 고발 전문가죠. 근데 제대로 된 거면 고발합니다. 이번에 이종배 의원이 전현희를 고발했습니다. 이거는요, 살인자라는 거는 막말이잖아, 욕설. 이런 거는 면책특권하고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그때 왜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때에서 쓸데없는 권익이 아무 주제와 관계없죠? 왜? 그 회의는 검사 탄핵 청문회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권익이 국장이 왜 나옵니까? 그게 왜 살인마가 나옵니까? 살인자가. 따라서 이제 전현희는 아마 처벌돼야 된다. 면책특권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주당은 이제 뭐 송석준 의원까지 그냥 물타기 하려고 송석준까지 막 같이 제명하자는데, 아니 송석준 의원이 뭐라 했냐고. 송석준 의원이 그냥 이재명이가 살인마다, 김혜경이가 살인마다 하면 그때는 제명해야지. 근데 그렇게 말했냐고. 송석준 의원은 전현희 당신도 권익위원장 했고 국회에서 갑질했으니 당신도 일정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당연한 말인데 이게 왜 제명이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게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를. 전현희는 제명 사유가 충분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표 얻으려고 개딸들 아무런 게 근거 없는
사람을 이게 살인자로 몰았잖아요. 전현희는 제명이 되고 처벌돼야 되는데 송석전 의원은 전혀 무관하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하여튼 그 앞으로 뭐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뭐 정봉주나 전현희 요 정도가 이게 조금 하면 볼만한 부분인데 어떻든 저떻든 당원들의 참여가 23% 이거는 이게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뭐 90%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정당성은 없다. 이걸 분명히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상대히 전당대회 끝나면 분열이 더 가속화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정봉주가 뒤끝이 보통이 아닙니다. 막말하면 이게 정봉주잖아요. 거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경수도 복근대가 이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뭐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주겠다고 장경태는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떠들었지 않습니까? 김경수까지 최고위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뭐 복숭아학당이죠. 봉숭아학당입니다. 봉숭아학당. 봉숭아학당. 개판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재명이 이제 뭐 10월달에 뭐 줄줄이 선고가 되는데 만약에 뭐 100만 이상 오거나 집행유예 이상 놓으면요. 그러면 이게 휘청휘청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민주당 상당히 그 당내 분열이 가속화된다. 이 말은 이게 원심력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면서 상당히 분열이 되면서 민주당도 이재명 일극 체제는 오래 지탱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